안녕하세요. 야리켈리입니다. 오늘은 켈리 씹어먹기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문장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문장 몇 가지 내용을 적어놨는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씩 넘겨가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 나태주 시의 한 사람 건너라는 시 중에 하나 있는데 자, 요거 적어볼게요. 자,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러면 일단 한 줄 쓸 때 모든 글자의 중심을 맞추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치읓, 리을, 시옷, 지읒 이런 게 받침으로 오면 길이 변화를 주는 타이밍이다 그랬죠. 꽃 중에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꽃. 조사죠. 조사니까 얘는 크게 나가지 않아요. 리을 받침은 그냥 요 정도. Z 두 개를 연결한 걸 살짝 넣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거의 하지 않고 요것도 시옷 나왔죠. 시옷 받침인데 얘가 앞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이게 길게 나가면 얘랑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살짝 너를 본다. 띄어쓰기 없이 좀 강조를 해주고 를 또 조사니까 본다. 요렇게만 써줘도 굉장히 훌륭하죠. 붓을 좀 세워서 쓰세요. 눕히지 말고. 요렇게 한 줄 쓰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두 줄로 쓰면 요거 여기를 잘라서 밑에 내려볼 수 있겠죠? 그럼 너를 본다를 지금 첫 번째 줄은 지금 요렇게 길게 변화돼서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너를 본다가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요거 빠지고 요렇게. 그럼 두 줄 쓰기도 잘 됐어요. 밤이 환상의 세계라면 너는 흐르는 별. 이 문장을 한 줄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장이 기니까 앞쪽으로 좀 당겨서 자, 밤이라는 글자 하나 써놓으면 글자의 중심이 대략 눈에 들어오죠. 여기에 모든 글자의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그 눈대중을 채워가는 거예요. 한 줄로 이렇게 썼습니다. 한 줄로 쓰다 보니까 너무 길죠. 너무 길고 띄어쓰기를 안 하는 대신 약간 글자의 크기를 넣었지만 그래도 문장에 띄어쓰기가 너무 많은 걸 한 줄에 넣으려면 좀 답답해요. 그럴 때는 띄어쓰기를 아주 조금씩 해줍니다. 밤이 띄어쓰기가 많은 문장을 한 줄에 넣으려면 강약을 주더라도 좀 답답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띄우세요. 요거는 조금씩 띄워져 있죠? 여기는 거의 붙여져 있고
띄어쓰기가 너무 많은 문장이 한 문장에 들어갈 땐 살짝씩 띄워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 줄로 나눠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몇 줄로 써볼 수 있을까요? 몇 줄로 쓰는 거는 다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줄, 여러 단어를 내릴 때는 우리 공식이 있었죠. 아랫단에 맞춰 쓰는 거. 아랫단에 다 맞춰 적었죠? 그럼 내가 중간 줄을 조금 크게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라면은 여기서 크게 안 넣어줘도 돼요. 왜냐면 밤이 환상의 중심의 세계라는 글자가 중심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사 세계 라면은 크게 안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너는 흐르는 별. 별을 적어야 되는데 리을 받침이 딱 들어왔네요. 그러면 얘를 따로 빼서 내가 멋을 한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새를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먹을 다시 찍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먹을 많이 머금고 오면 새와 개가 따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먹을 좀 새로 찍더라도 먹량을 조절해서 이 글자의 크기와 크게 변함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별자를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눈 위에 쓴다, 사랑한다, 너를. 그래서 나 쉽게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눈 위에 쓴다라는 시인데 요건 조금 길죠. 그러면 이렇게 가로형으로 두면 더 작게 적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얘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늘려서 씁니다. 써봅시다. 눈 위에 쓴다. 자, 내가 눈자를 강조를 해주고 싶어. 그러면 눈 크게 쓰고요. 쓴다. 사랑한다, 너를. 그래서 나 쉽게.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 아름다운 별에서 별이 또 나왔죠. 그럼 아름다운 별을 뒤로 보내거나 따로 떼거나 그러시면 돼요. 다운 별 떠나지 못한다. 자, 이렇게 길게 완성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세로로 다 안 보여서 이렇게. 음.
다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이제 나태주시죠. 그러면 밑에 나태주시라는 걸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백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명 먹물이라고도 하는데 요걸로 글자를 한번 써보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 먹물을 투명한 물 같은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좀 통에다가 따라주고, 자, 이 투명 먹물을 쓸 때는 마른 붓을 쓰는데요. 이 마른 붓을 물에 담궈서 풀어주지 말고 바로 담급니다. 마른 상태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쓰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시를 여기다 적을 건데 이제 작품처럼 좀 하기 위해서 제목을 여기 한번 써볼게요. 물처럼 써지죠? 물처럼 이렇게 썼어요. 얘가 마르면 물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버리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코팅력이 생겨서 마르고 나면 뒤에다가 먹을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시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물 따라 썼잖아요. 투명 먹물을. 그럼 얘는 잠궈 주시고 그 금방 쓴 그 투명 먹물 썼던 붓은 바로 씻어 주셔야 돼요. 옆에 담궈 놓고 여기다 이제 시를 다시 써볼게요. 눈 위에 쓴다 시를 적었죠? 제목이 눈 위에 쓴다이고 또 시의 첫 구절이 눈 위에 쓴다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눈 위에 쓴다를 쓰지 말고 바로 사랑한다 너를 여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건조할 동안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마르고 나면 뒤에다가 먹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 말랐습니다. 자, 보세요. 다 말랐어요? 근데 지금 조금 쭈글쭈글해졌죠? 제가 글씨를 써놨으니까 앞면, 뒷면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백묵으로만 썼다고 하면 앞뒤 구분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투명 먹물로만 썼을 때는 연필로 살짝 앞면을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물을 올릴 때는 윗면에다 하는 게 아니라 뒷면에다가 물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서 이제 색을 넣어 볼 거예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근데 아까 글씨를 이렇게 크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붓으로 칠하면은 제가 몇 번을 더 칠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러면 투명 먹물이라 해도 그 코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쪽으로 배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넓은 붓으로 한 두 번 만에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접시를 챙겨 왔어요. 접시에다가 붓은 이렇게 좀 큰 붓을 들고 왔고요. 물감을 좀 많이 풀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감을 미리 좀 많이 풀어서 붓 안에 충분히 머금게 한 다음에 자, 여기 넣어볼게요. 글씨 모양이 나오죠? 붓질이 너무 많이 글씨 위에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글씨 부분에 갔는데 글씨 부분에 물이 닿았죠? 근데 번지지 않아요. 얘가 마르고 나면 악유 성분 때문에 번지지 않아서 조금 살짝 데워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도 내가 나태주 시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써볼 건데, 밑에 공간이 특별히 없네요. 그러면, 이런 빈 공간을 좀 찾아서 써주면 돼요. 이름이나 이런 건 작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도장을, 자,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